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5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53일차고요. 네. 오늘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 337페이지네요. 그렇죠? 네. 오른쪽 밑에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여기부터 할 차례인가요?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러한 오류가 윗단락부터 읽어볼게요. 네.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꺼리는 감정을 생각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감정을 억제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부정적 생각이 되어 다시 나타나게 된다. 해결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 반대로 그 감정을 억제하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진 않는데 반대로 부정적 생각이 되어 다시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상황이나 사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포기하면 상황의 겉모습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정적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내 신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신념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상황을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거야. 선생님이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은 잘해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지? 그럼 나는 못한단 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동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주 누가 비교하라 그랬나? 비교해봐. 너는 못하고 쟤는 잘해.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자동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계속 뭐지? 그럼 나는 못하나? 뭐 하나? 굉장히 있잖아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땐 그걸 비교를 하면서 내 신념대로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너무 마음이 좋은 게 되게 많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막 엄청나게 이제 평화로워진 거가 이제 뭐 이렇게 저 사람 되게 잘하는가 보다. 이제 잘하는가 보다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고 잘하는 거를 인정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비교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 비교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점에 따라서 내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비교하고 있네? 선생님이 누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냥, 잘하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꼭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 엄마가 또 비교를 또 많이 누구보다 어떻다더라 뭐 이랬던 그런 비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익숙해져 있을 필요가 없이 각자의 개성과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A를 얘기하는데 나는 B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 신념이 B가 있어요. 그러면 A를 암만 얘기해줘도요, B로 해석이 돼요. B로. B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는 또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 존재하는 건데, 거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상황의 겉모습이 대처할 수 없는 것에서 쉽게 다룰 수 있고, 겉모습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쉽게 다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찌해 볼 만한 것으로 심지어 꽤나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 꽤나 쓸모 있는 것으로 그 상황이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바뀌게 되더라. 내가 상황을 다시 인정을 하고 보면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직업적인 성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라고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 좋겠다. 너, 뭐, 막 대놓고 질투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은근, 부러워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까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저는 엄마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빠가 술 주사했을 때는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꿨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어릴 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시끄러우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고요하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들, 부러운 거는 내면에,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부러운 거는 내면에 그 질투가 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하해 주라는 거죠. 축복해 주라는 거죠. 차라리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건데, 부러워하는 거는 내 내면에 이제 질투가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러움이다. 부러움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심리 변동은 다른 누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 이로 인해서 불안감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누가 잘하는 것 같으면 불안감이 촉발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앞서가는 것도 이 불안감이 촉발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 앞서간다 그러면 내가 불안감이 촉발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그냥 잘 됐으면 하면은 누군가가 더 잘 되고 잘 되는 것에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가 잘 되어 가는데 거기에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럼 나는 늦어져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타인의 성취를 보고, 이거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거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성취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인의 성취를 보고, 타인의 성취를 보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이 불쑥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비교하면서 타인의 성취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부족하거나 무능하다라는 느낌이 불쑥 올라오는 게 부러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야 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나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부러워하잖아요. 불안감이다라는 거죠. 그 내면에 있는 것은. 그래서 해내고 싶은 일인데 해내지 못할 것 같아.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니까 못할 것 같죠? 그래서 해낸 일이 인정도 못 받고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 뭔가 해냈어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눈에 안 띄면 어떡해 라는 눈에 띄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감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을 가지면 아주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예요. 부러움이. 부러움은 대놓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서 부러워라 그러는 경우가 막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내가 겸손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게 부러움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부러워하는 순간의 나의 고통은 나는 무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되고 차라리 인정하고 축하해주면 그 축하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그런 감정을 무심코 유발한 사람에게 분개할 때도 많다. 무심코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분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분으로 인해 한 건 해내려는 욕망이 울분으로 무의식 중에 끝없이 타오르지만 물론 잘 되지는 않는다. 왜? 100의 불안감을 100을 자극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120에 뭔가 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분노로 성과는 어느 정도 내더라고요. 제가 분노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너 아니면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 거다. 이제 그런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내기는 했는데 지속적이진 않아요. 150의 분노가 약하잖아요. 200 이하의 200 이하의 낮은 에너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내긴 내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게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완전 잘 될 때, 다른 분들보단 그래도 잘 되긴 하지만 완전 잘 될 때와 이게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라는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그래서 나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나의 원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밀어낸다. 뭐 어떻게? 불안감으로. 내 불안하니까 나는 뭔가 능력이 없어. 부족해. 라는 거로 밀어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순환하면서 갈수록 일에서 불만과 불행을 느끼고 동료와 멀어진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불만과 불행을. 딱, 그러니까, 그 느끼는, 뭔가 내가 느끼는 순간, 뭔가를 딱 보는 순간 자기 본인과 이제 저하고도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그래도 24년, 24년이란 세월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경험에 대한 걸 차라리 인정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러워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투사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불행을 느끼고, 그러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 그쵸?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래라는 걸 비교하는 순간 나중에 저 사람하고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할 땐 칭찬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저 사람이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편으로 볼 거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떤 뭐 시간과 그 경력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보면은 그런데도 제가 또 저도 비교를 하는 게 있는 거죠. 저도 비교를 하면서 맞다. 나 강의 잘 못하는데. 나 저렇게 딱 똑부러지게 설명 못하는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근원적으로 엄마한테 버려진 것 같다. 엄마가 나를 배신하고 동생을 선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려질까 봐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이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저 사람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예뻐, 너무 똑똑해, 너무 뭔가를 잘해, 막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되게 마음속에서 어떡하지 표현은 안 해도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업을 하면서 근원적인 걸 계속 찾아서 제 맥락을 하고 놓아버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 있죠? 놓아버림을 굳이 안 해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아직도 부정적인 어떤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며칠 전에 화요일 날인가요? 미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니, 그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미팅을 해보니까 그전보다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참 몇 주를 안 봤죠. 영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대화를 해본 것도 조금 몇 주가 훨씬 지났으니까. 근데 또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하든, 줌으로 하든, 그 달라져 있대요. 그거를 또 느끼는 거예요. 아, 그, 그게 이 에너지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제 본 그 사람을 그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원적인 것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놓아버리면서 계속 인정하고 막 자꾸 하다 보니까, 어, 저절로 편안해지는? 뭐 챙겨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누가 제 욕을 하고 있다고. 저기 동구밭에서 제 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욕을 했거든요. 저도 욕을 했고, 그 사람도 욕을 했고. 같이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같이 욕을 했는데, 지금은 욕을 하는데, 티 안 나네. 아, 저 사람은 도와달라 소리를 밖에 나가서 욕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제가 그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딱 안 와닿는 거죠. 그게 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똑같이 욕을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거고, 저는 욕을 하다가, 의도가 보이는군. 제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행복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라고 믿기도 한다. 부러워하거나 불행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그러면서 믿기도 하고, 직장 생활 상황을 끊임없이 불평해서 직장 상황, 이 상황을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차려야 되지 않아요? 알아차려야 되죠. 불평해서 가족들이 실증을 내기도 한다. 자꾸 불평불만을 하면 아버지조차도, 엄마조차도 불평불만을 하면 실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 근심을 많이 하셨던지 있잖아요.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알아차리고, 그래, 믿어. 잘 할 거라는 거를 그냥 믿어야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내 텔레비전만 보거나 음식이나 수면, 약물, 알코올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 도피하기도 한다. 음식이나 수면. 그쵸. 제가 4년 전부터 김치를 담갔거든요. 근데 그게 김치를 뭐 적당히 때가 되면 담그는 건 아는데 그때 제가 회피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김치 담그는 유튜브를 보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했었던 그런 행위들이, 아, 이게 회피의 수단이기도 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덕분에 잘 담궈요. 그래서 덕분에 잘 담궈서 가족들이 이제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가해서 있다 보니까 담아서 나눠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또 이제 이렇게 또 순환을 또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회피하는 거로 도피하는 거로 계속 하지 않나? 내 감정을 봐야 되는데 내 감정을 보지 않고 내 감정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직 내 감정을 보는 알아차리기가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을 보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행위에 말에 자꾸 내 감정이 휩쓸려 버리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내 믿음하고 안 맞거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내 믿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념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봐야 돼요. 내 감정을 보는데 내가 도피하고 회피하는지, 표출하는지, 억압을 시키는지.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네,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부러움 얘기하는 거에서 이 같은 부러움과 불만의 순환에서, 부러움과 불만의 순환에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막 있잖아요. 속 안에서.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래서 부러워하면서 불만의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답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화가 난다.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편 들어주는 것 같으면 얄밉잖아요. 그죠? 내 편 들어줘야 되는데.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제 편 들어주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신념 때문에. 그 편 들어주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 믿음대로 이렇게 자꾸 판단 분별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라. 내 감정이 어떤지 봐야지. 이러쿵저러쿵 생각은 이 감정을 해석한 거예요. 감정을 해석한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을 봐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라. 부러움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니까 자꾸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이룬 일을 자꾸 평가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다. 그런데 바깥을 바라볼 때 따르는 손실의 예를 영화, 불의 전차에서 볼 수 있다. 바깥을 바라보게 되면 손실이 있다라는 거죠. 타인이 이룬 일을 자꾸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판단 분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내가 부러움에서 판단 분별한다. 평가한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 기준으로 해서 벌써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 그렇죠?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불의 전차에서 볼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 육상 선수가 경기 중에 다른 주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른 주자와 자신을 비교하려고 결승선에서 눈을 뗀 순간 촌각을 뒤지게 되었고 촉, 촌각을 뒤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주에서 졌다. 승리한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동기가 순전히 달리기 사랑에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이 즐거우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가 1등 해야 돼. 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돼. 쟤보다 내가 더 빨리 해야 돼. 제가 하는 거가 이게 있어. 그럼 나는 이걸 이만큼 잘해가지고 나는 관심을 끌고 올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아니면 아예 나는 할 수 없으니 포기해버려. 아이고 하면서 있잖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달리기를 사랑하면서 달리면 달리는 거에 내 몸에 그죠? 숨을 쉬는 것조차 심장이 뛰는 것조차 즐기면서 뛰는데 자격질주를 하는 거와 순간 내 뒤에 누가 오지? 뭐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상대를 이기려고 달리지 않는다. 달리기를 사랑해서 달릴 때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거는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자신을 다른 주자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가 최선을 다해 뛴 것은 달리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리기를 사랑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면을.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게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나를 보는 것 자체 익숙해지고 돌아보면 바탕에 깔린 감정이 성공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내 편 좀 들어줘. 내 편 좀 들어줘. 쟤보다 내 편 들어줘, 내 편 들어줘. 그래요. 그쵸? 엄마, 동생 편 들지 말고, 오빠 편 들지 말고, 내 편만 들어줘. 라고 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거죠. 이제 딸한테 이제 제가 요번 주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딸을 이제 음식을, 반찬을 이제 하면서 집에서 하니까 좀 많이 해가지고 아들도 이제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챙겨줄 여가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제가 주말에 갔다 오고 몸이 조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것도 신경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이제 반찬을 반 나눠서 이제 넉넉하게 해놨다가 갖다 줬거든요. 여러 개를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좀 고마워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땐 당연한 거로 봤는데 안 해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같이 하는 거고 안 했을 땐 안 하는 거고 했을 때는 뭐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면 제가 또 질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엄마가 동생한테 신경을 쓰니까 동생한테 뭔가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한테 신경을 쓰네 하는. 근데 이제 자기한테도 이제 신경을 써주는. 근데 다, 엄마는 다 신경을 써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다,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데 자꾸 엄마는 누구만, 그러니까 내 엄마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엄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엄마가 대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아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만 하는 아주 그 이기적인 악의가 있죠. 아기는 자기가 잘못되면 죽을까 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생긴 믿음 체계 자체, 아기가 판단하는 건 오류가 있잖아요. 오류로 세상을 보니까 나한테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나한테만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오류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여기는 내일부터 다시 할게요.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도 부러워하는 건지 비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는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러워서 잘못될까 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내면을 또 하루 또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시크릿을 하는데 하루하루의 의식 수업을 하는 그 에너지장과 1박 2일의 시크릿을 하는 그 에너지장은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면 낑겨서 자죠, 뭐, 낑겨서 자면 되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에너지장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 엄청 중요한 거죠.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쁘고 잘하고 자세도 좋고 엄청 좋아요.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러 갔어요. 아, 내면에 죄책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 무거운 맷돌을 옆으로 드러내야 좋은 게 드러나는 거죠. 나의 그 맷돌로 무겁게 감춰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장이 점점, 맷돌이 저절로 큰 에너지장이 오면 이게 점점 소음으로 바뀌는 거죠. 무거운 맷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너지가 높아지고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사업도, 돈은 저절로 오고 인간관계도 저절로 잘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 상승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박 2일 오늘 문경 있는 날이고요. 내일도 6시에는 반짝방은 계속 진행됩니다. 네, 내일 6시에 뵙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